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수락 핵심 정리 6부 시작하겠습니다. 마방굴레를 사용하여 말을 이동시키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평소에 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평소에 디테일하게 안 해 보시거나 말 안장 같은 거라든가 뭐 마방에서 그 승마장까지 마당까지 말을 안 끌고 나오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간간히 문제 나옵니다. 사람의 가슴에 말 머리가 위치하게 하고 말과 나란히 걷는다. 말보다 앞에서 걸으면서 끌어당기거나 얼굴을 응시하면 말이 저항할 수 있다. 이 끄는 고삐를 사용하는 경우 고삐는 항상 조이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며 왼손으로 나머지 고삐의 끝을 접어서 잡는다. 말이 사람보다 앞서가는 경우에는 작은 원을 그리며 전진한다. 4. 말이 사람보다 앞서가는 경우는 계속 주먹으로 끄는 고삐를 가볍게 당긴다. 그래도 앞서가는 경우에는 기승자의 오른쪽 어깨로 말의 앞가슴 부분을 지탱하며 걷도록 해야 된다. 말 손질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리 드는 법, 말이 체중을 다른 쪽으로 옮기면 조심스레 발을 땅에서 들어올려 발바닥을 위로해 발굽이나 발목을 잡는다. 말의 바로 정면이나 뒤쪽 같은 위험한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 3. 도구가 말 아래 떨어졌을 때에는 말의 다리 부분에서 도구를 멀리 찬 다음 줍는다. 4. 말의 어깨와 엉덩이 각도에서 옆구리 쪽에서 손질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쨌든 요거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간혹 처음 온 말이나 익숙치 않은 말 그리고 막 처음 만나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안장을 하거나 말 이렇게 손질해 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좀 파란색 글씨 부분이 시험에 이제 문구를 좀 바꿔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제적 운동의 목적입니다. 이제적 운동은 말의 율동을 향상시키고 평형과 보법의 조화 증진입니다. 이 말의 입, 머리, 목 그리고 후구로 연결되는 종합체의 탄력성 향상. 3. 기승자의 종합부조에 대한 말의 복종심 향상. 4. 후구를 깊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수축 증대. 5. 말의 전진을 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어깨의 자유 및 후구의 유연성 증가. 기본 마술입니다. 부조는 주부조와 부부조가 있는데요. 부조는 기수가 마필의 움직임을 요구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 주먹, 다리, 체중이 되고요. 주부조는 체중, 기좌, 다리, 손, 주먹이 되겠고요. 부부조는 음성, 채찍, 박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부조는 직접적으로 안 닿는 거, 주부조는 직접적으로 닿는 거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부조 조작을 할 때 주의할 점 1. 순간적인 동작으로 한다. 2. 필요하면 되풀이한다. 3. 언제나 일관된 동작이어야 한다. 4. 명확한 부조를 익히기 위해 몸을 조용히 유지하며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 5. 상반되는 부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리 부조입니다. 다리는 말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뒷몸을 직접 지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이 한 번에 다리 반응이 앞으로 나아가면 사용을 중지합니다. 그것은 단지 말 몸과의 가벼운 접촉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리 부조의 목적은 속도의 증가, 상위 보법으로의 이행, 말 뒷몸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리 조작은 서서히 강하게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세게 하면은 운동 끝날 때쯤에 말이 말 안 듣죠. 다리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고요. 다리는 항상 자유롭게 조작되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다리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그리고 다리의 조작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채찍 사용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말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징계의 목적으로 채찍을 사용하고요. 때리는 채찍은 어깨, 복대 바로 뒤, 갈비 부분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이는 채찍을 사용하고요. 말이 채찍이 위축되면 채찍 사용을 중지하고 바른 기자와 주먹으로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때리는 흉내를 내면서 예고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채찍의 사용 목적입니다. 징계, 훈육 및 조교, 지시, 격려 이렇게 되고요. 징계는 나쁜 짓을 하였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요.
훈육 및 조교는 부부조로서 채찍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지시는 말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 격려는 말이 지쳐있을 때 더 분발하라고 용기를 주고 기운내게 할 때 채찍을 사용하겠습니다. 채찍의 사용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채찍질 하기 전에 미리 때리는 흉내를 내면서 예고를 하고요. 너무 강하게 써서는 안 되겠죠. 충분히 신장하기 위해서 말 몸이 수축하였을 때 사용하거나 말의 몸을 최대한 추출시킬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이는 채찍을 사용하고요. 말이 채찍이 위축되면 채찍 사용을 중지하고 바른 기자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까지 거리가 있고 말에 여력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채찍은 이제 기승자의 의사대로 말이 달릴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것일 뿐이지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명심해야겠습니다. 기본 마술도 부조에 관한 건데요. 손 부조의 목적입니다. 정지, 속도를 늦추고 낮은 쪽 보행으로 이행을 하고 방향전환 또는 선회하고 균형의 전환을 할 때 손부조 쓰죠. 여기서 속도를 증가시킨다로 시험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리 부조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승 준비입니다. 말에게 접근하기와 말 손질인데요. 말에게 접근할 때 주의점, 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안 된다. 공격자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접근해서 안 되죠. 뒤로 접근하면 말이 이렇게 놀라죠. 뛰어가도 안 되고 막대기나 그와 유사한 것을 들고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에게 접근할 때는 아무리 얌전한 말이라도 말은 몹시 겁이 많고 사물에 놀라기 쉬운 동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심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말 얼굴을 보면서 오라 이런 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부조를 사용하면 좋고요. 요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말이 겁먹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접근하도록 해요. 마사관리입니다. 마사관리. 급수량은 1일에 25에서 30리터고요. 어쨌든 자동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설 또는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급식 30분 전에 물을 줘야 되고요. 급식량은 1일 말 체중의 2에서 2.5%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 4번 나누어 줘야 되고요. 용도별 마사 장비인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급수하고 급식할 때는 물통, 밥통, 정량도구, 사료 운반 등 용구. 마방 청소할 때는 포크, 삽, 갈고리, 삼태기, 낫, 갈퀴, 리어카. 마체 손질할 때는 털솔, 글갱이, 타월, 스펀지, 따물치. 발굽 손질할 땐 청솔, 붓, 발굽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성 준비입니다. 그래서 발굽 기름은 투명하거나 검은색인데 사용 목적으로는 감염 예방, 습도 조절 등으로 깨끗한 상태의 발굽에 기름을 발라서 발굽을 보호하고 외관을 좋아 보이게 합니다. 마사 관리입니다. 조조 업무, 마필 이상 유무 확인. 제가 전에 이거 군대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마필 이상 유무 확인, 준비 운동, 조교 훈련, 말의 손질, 마방 청소, 깔집 제거, 급수 및 급식, 물통 및 밥통 세척, 마장구 손질, 발굽 손질 등. 오전 업무, 악벽마 교정 조교, 신마 순치 조교, 장제, 정타, 말의 재손질 등. 오후 업무, 정지운동, 환마진료, 사용장비 및 마장구 정비, 마분 제거 및 깔집 보충, 마사 업무 일지 작성, 마사 지역 정리 등 돈. 야간 업무, 채식 상태 확인, 급수, 마방 안의 깔집 펴기, 마필 이상 유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통 발생 시에는 진료 의뢰하고 동절기에는 마이 고쳐있기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쉽게 그거 생각하면 고를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 손질하기입니다. 글갱이 사용법. 글갱이질은 자체의 유분을 올라오게 해서 털에 윤기를 주고요. 글갱이로 살이 많은 부위에 모근을 마사지할 정도의 압력을 주며 원형을 그리고요. 글갱이는 고무나 금속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었으며 오물이나 빠진 털 제거에 쓰는데 금속 글갱이는 얼굴, 다리, 옆구리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얼굴이나 다리에는 고무 글갱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금속 글갱이 썼다가 상처 나거나 하면 안 좋겠죠. 마사 관리입니다. 요거는 어쨌든 요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챙겨 보셔야 되고요. 흡수성 있는 깔집, 피트모스, 나무 껍질, 톱밥, 대패밥, 종이 토탄. 그래서
흡수성 있는 깔잽은 말의 배설물과 섞이면 열과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되며 그래서 말의 발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요. 배수성 있는 깔집은 밀집, 연맥집, 대맥집, 볏집 이런 건데 이제 배수성 있는 거는 기생충이 아니라 먼지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말에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패밥입니다. 대패밥은 적절한 도구 사용할 때 마방을 치유하 쉽고요. 호흡기 질환에는 말의 깔집으로 매우 좋고요. 근데 썩는데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속글갱이죠. 요거를 말에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단지 몸통용 소를 청소하는 데만 써야 된다. 그리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털이 끼어있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아까 거기 설명에는 얼굴하고 이렇게 민감한 부위에 다리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책의 다른 페이지에는 금속글갱이는 절대 말에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갱이입니다. 글갱이는 플라스틱과 고무로 된 말 글갱이는 특히 초지에 방목되었던 말에 들러붙은 진흙 등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얇은 채모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말에게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말에게 직접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맨날 나오는 거죠. 보통 1, 2, 3번 정도에 나옵니다. 담요형은 이렇게 말 등하고 엉덩이하고 허구리 이쪽이 담요 덮은 것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장기간의 느린 조교 시 말의 후 근육이 추위에 떨지 않고도 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조교 중에 마의를 덮은 것 같은 효과, 조교 중을 제외하고는 마의를 입힌다. 되겠죠? 그래서 머리, 목, 어깨, 복부, 그리고 꼬리 바로 아래의 털을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형, 요거 봇줄이라고 하죠. 트레이스. 복부, 다리 부분, 가슴, 목 아래만 깎고요. 그리고 이 선은 보통 마차 경주에서 봇줄이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이스형은 땀이 이렇게 모이는 거기만 깎고요. 그래서 조금만 깎고 싶다면은 복부 및 목만 깎아도 되고 단 이제 요거는 그래도 담요형보다는 덜 깎았잖아요. 그래서 혹한이 날씨만 아니면 마이를 벗겨서 실에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헌터형이죠. 헌터형이 가장 많이 깎는 겁니다. 그래서 안장자리는 어쨌든 안장에 그거를 놔야 털을 남겨 놔야 안장과 피부의 마찰을 막아서 화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제 헌터형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리의 털은 진흙과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다리 털은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터형은 안장 올리는 부분과 다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을 상모하고요. 이렇게 상모한 말은 조교실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이를 입혀야 하고요. 또한 머리와 목을 오리론 등의 마이로 덮지 않았을 경우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말을 바깥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승마 강습 중 안전성입니다. 요것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요. 사람과 말의 수준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강습에 들어가지만 기승자에게는 적당한 긴장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의하는 경우는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절도 있는 어조로 지시를 하고 기승자에게는 예하고 대답하도록 시킬 것이며 지시할 때마다 몸이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승자의 복장입니다. 기승자의 복장은 스포츠를 하기 쉽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어야 하고요. 헬멧은 머리 부분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 등에선 3점씩 보호보만 허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츠는 종아리만 감싸는 승마구두나 가죽장과 적합하고요. 어린아이나 발이 작은 여성의 경우 스니커즈 등 굽이 없는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할 때 굽이 없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굽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승마는 좀 다르게 어린아이나 발이 작은 여성이 이제 스니커처럼 굽이 없는 걸 착용을 하면은 등자에 발이 껴버리는데 이게 낙마했을 때 발목이 골절이 되죠. 부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나 발이 작은 여성의 경우 스니커즈 등 굽이 없는 신발은 착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머리핀 같은 경우가 이제 나중에 낙마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면은 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머리핀 착용은 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승 준비입니다. 말을 잡을 때는 말 목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굴레에서 10에서 15cm 떨어진 지점에 고삐를 잡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땅에 끌리지 않게 말 고삐의 끝을 잡아야 됩니다. 발굽 손질하기인데요. 배설물이나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차의 양옆을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당기듯 팝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 발굽에 솔질해서 진흙을 제거를 하고요.
소질로도 제거가 안 되면 물로 씻어야 되고요. 단 이제 물로 씻은 경우에는 발굽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조 마른 상태에서 기름을 제구 부분에서 제관까지 발굽 전체에 균일한 두께로 발라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진흙이나 얼음, 집 등의 이물질이 발에 들러붙은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발굽 손질 도구 청설붓 발굽하게 요거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마에서 승용마로 전용시 주의사항.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가 같이 있을 때 경쟁적으로 뛰어난 습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조련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수말의 경우에는 거세마로 만들어 제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말의 종류는 주로 더러분해지죠. 더러분해 앵글로 아랍 이런 경종마 종류고, 승막에 사용되는 승용마의 일부는 경주마를 전용하여 다 조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목욕시키기, 이거 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2번이나 나왔어요. 하절기에 냉수로 목욕을 시킬 때는 심장에서 먼 곳에서부터 실시하는데, 이건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고, 그거는 뒷다리, 앞다리, 엉덩이, 허구리, 등, 옆구리, 앞가슴, 어깨, 목, 머리 순입니다. 그래서 뒷다리, 앞다리, 엉덩이, 허구리가 시험에 나왔어요. 뒷다리, 앞다리, 엉덩이, 허구리, 등, 옆구리, 앞가슴, 어깨, 목, 머리 순서입니다. 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술학 핵심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